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이란 전쟁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며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인간입니다. 이날은 2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하면서 장 초반 나스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장마판 대부분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에 2월 CPI는 2.4% 상승해 전 언론은 0.3% 올라 그리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2.5% 그리고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해 그렇게 시장의 큰 이슈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CPI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개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의 핵심 요인은 결국 유가 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불안에 대응해 역사상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원유 방출을 권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WTI는 4.6%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죠. 이에 지금 호르무즈 폐쇄로 유가가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IEA가 대규모로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원유 공급이 크게 늘어나 이렇게 되면 원유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또 투자자들은 유가가 과도하게 치솟는 상황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돼 지금은 좀 $80 상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지금 호르무즈에서 선박 세척이 또 피격을 받았다는 소식에 유가가 슬슬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결국 이러한 전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만 또 WTI가 비로소 좀 안정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희 생각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 그러한 이유는 이 전쟁이 계속해서 오래 가게 되면 결국 이 돈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트럼프도 결국 이러한 전쟁이 오래 가는 것을 달갑게 생각을 하진 않을 거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지금 시장의 피어인 그리드 지수는 27로 공포 단계에 와 있고 그렇지만 전혀 그렇게 저는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전쟁이 어느 정도 피크를 쳤고 WTI도 $150까지 간다고 했지만 결국 $119 그리고 $118 선에서 피크를 치고 내려와 이제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 좀 무감각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조만간 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시기 때 어떤 주식을 잡고 가야 되냐면 결국 바닥을 치고 다시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주식들을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주식은 결국 마이크론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 마이크론은 이날도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전날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이 엔비디아 차세대 가속기 공급을 독점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고 이날도 다시 상승세를 타 여전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월가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상승 주기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으며 투자 의견 매수를 일제 유지하고 목표가도 최고 $525까지 대폭 올려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프 리서치는 2027년까지 마이크론이 실적 기대감이 높다고 보고서를 냈고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500까지 크게 올려 결국 이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이 회사의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을 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이날은 샌디스크 역시 6% 가까이 급등해 지금 마이크론과 샌디스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주요 이유는 여러 가지 산업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가장 큰 배경으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운영하는 서버에는 일반적인 메모리보다 훨씬 빠르고 대용량인 HBM 그러니까 고대용 메모리와 고성능 D램이 필요해. 이런 환경 속에서 데이터 센터 업체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서버 확장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 주식으로는 마이크론 샌디스크 그리고 국내 주식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과거에는 PC와 스마트폰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며 메모리 가격이 크게 하락을 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또 투자자들 역시
반도체가 피크가 나면 또 주식을 팔아버리고 이런 구조적인 사이클에 있었지만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된다면 결국에는 HBM 그리고 낸드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할 수가 있어 지금은 좀 구조적으로 이러한 환경 자체가 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서버와 AI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메모리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디램과 낸드 가격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에 이 메모리 가격 상승은 곧바로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저는 이 기업들의 미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마이크론은 지금 AI 서버의 필수적인 HBM과 고성능 디램 분야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낸드 플래시 중심인 샌디스크 역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금 이 AI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을 하면서 대규모 데이터 저장 장치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기업들이 정말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마이크론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60일선을 터치를 하자마자 3일 연속 반등을 해 거의 또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왔고 사실 이 마이크론은 지난 분기 실적에서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주가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적이 단기간의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과 EPS로 잡혀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올해 이게 주가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이렇게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분할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이렇게 전쟁 이슈가 났을 때 또 좋은 가격에 우리가 이러한 반도체 주식들을 모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샌디스크 역시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인지 최근 전쟁 이슈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공매도 이슈로 주가가 좀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등을 해 또다시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여전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테슬라는 요즘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날은 또 2% 이상 올라 407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 때는 416달러까지 올라왔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앞으로도 좀 테슬라보다 저는 좀 반도체 기업에 포커스를 두는 이유는 지금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그동안 제시를 해왔지만 최근에는 경쟁사들이 이 기술 발전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기대가 좀 분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인 아틀라스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테슬라가 앞으로 올라갈 상승 지분을 대부분 반납을 했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로봇 기술에서는 이미 앞서고 있다는 기업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또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 이번 CES 2026에서 아틀라스가 뛰어난 균형 감각과 동작 제어 기술을 보여줘. 이러한 말은 즉 테슬라가 제시하는 로봇 비전이 실제 상용화까지 또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이 생겼다고도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인공지능 경쟁이라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봇 기술을 위해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를 또 발표를 하면서 이 자율주행 경쟁이 점점 더 또 치열해졌고 이러한 경우는 또 과거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중국 자동차들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점점 더 내려가고 그렇게 머스크도 전기차 시장에서 넘어와 이 자율주행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서 테슬라의 가치를 계속해서 찾아왔다고도 할 수가 있죠. 이에 테슬라의 차트를 보시면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동안 이렇게 올라갔던 주요 배경은 로봇과 자율주행 또 에너지 기업이라는 미래 기대를 기반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고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은 이제 실제로 로봇이 언제 생산되고 자율주행이 언제 상용화되는지를 더 현실적으로 따지기 시작했기에 이렇게 지금 기대가 현실과 조금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리기 쉬운 구조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